요새는 회사들도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인들, 이 직원들 내보내려고 교묘히 온갖 이렇게 이 정책들을 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이 유통업계에서는 PIP 플랜이라고 하더라고요. PIP.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프로그램. 이 성과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성과자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람을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빼서 이제 그들만 개별 면담하고 그들에게 이제 별도의 이제 목표를 주고 이제 면담하고 이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저성과자 이제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나면 대부분 다 이제 찍혀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다고 하죠. 그만두지 않으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전배시킨다고 하죠. 왜겠냐? 결국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나가게 만들려 하는 겁니다. 정리해고나 아니면은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니까요. 희망퇴직 시키려면은 위로금 줘야 되고 또 정리해고 하려면 명확한 이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알아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답니다. 참 이제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라고 이제 압박하고 푸시하고 쪼아대는 겁니다.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 네가 이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나 너하고 일하기 싫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서에서 리더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리더들이 봤을 때 쟤 내 말 잘 안 들어. 쟤랑 성향이 달라. 뭐 이러면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현실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참 씁쓸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좀 더 많이 맞이하게 될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KT에서는 전봇대 태우는 거 시켰다고 하고 뭐 기업에서는 뭐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보내서 멍하게 지내게 만들고 도저히 못 버티게 커리어가 다 망가지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침몰시켜서 찍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냉정하게 좀 고려하고 그리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공황장애 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 먹고 병원 다니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PIP에 들어가게 되면 말 못할 모멸감이나 서러움, 쇼크, 충격, 자괴감 이런 것들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일수록 30대, 40대일수록 아마 그런 쇼크를 더 많이 느끼겠죠. 30대가 더 많이 느낄 거고 40대가 되면 조금 무디긴 해도 그래도 아마 서러워하고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각오로 살 수 있을지는 잘 봐야 할 겁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어느 회사든 회사에 있을 때가 감사한 거지 나오고 나면 정말 그 다음은 진짜 뭐가 없다라는 거 재취업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건 저도 뭐 요즘에 동기들이나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많이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걸 매일같이 느끼면서도 그런 뉴스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좀 정신을 차리고 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죠. 녹록지 않구나 만만하지 않구나 수월하지 않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뉴스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더욱더 제 자신을 위축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마 안 좋은 상태로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예의주시하고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그다지 놀라지도 않는다라는 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들죠. 이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맞벌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맞벌이에서 한 명은 뭐 주택담보대출 연끌해가지고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때 이 맞벌이 부부 둘 중에 한 명의 월급을 고스란히 이 은행에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외벌이나 다름없는 신세이기 때문에 한 명이 실직하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 라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참 막막할 겁니다. 저도 외벌이 가장이다 보니까 제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걱정이 가끔 이 밤에 잘 때 잠이 갑자기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빠지면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라는 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걱정,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름 독종으로 살아야 된다, 좀 더 독해질 것이다,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거조차 견디기가 안 쉽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많이 막막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자기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내가 1인 사업가다, 1인 기업가다 라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분발시키고 내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끌고 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시국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제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힘든 처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대비하고 대응하고 어떻게든 살 공리를, 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험한 시대가 이미 지금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라고 저에게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대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